세상에서 제일 안타까운 코미디가 뭔지 아세요? 착하게 굴었더니 존중받을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나는 분명히 예의 바르게 행동했거든요. 상대 기분 안 상하게 말 골라가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오는 게 뭐냐? 무시, 가볍게 취급, 심하면 대놓고 호구 취급이에요. 이거 진짜 억울하잖아요.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착하게 살았을 뿐인데 왜 나만 이런 대우를 받는 거냐고요. 옆에 있는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무뚝뚝한데 왜 쟤는 존중받냐고요. 근데요, 더 충격적인 사실 알려드릴까요? 똑같이 착하게 구는데 절대 무시 안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더 존중받아요. 얼굴이요? 돈이요? 백이요? 아니에요. 딱 한 가지가 달라요. 그리고 이걸 알면요, 여러분도 바뀔 수 있어요. 평생 호구로 살던 사람도 한 달 만에 분위기가 달라져요. 사람들이 여러분 눈치를 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비밀을 까보겠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릴 한마디는요, 듣는 순간 상대방 뇌를 정지시키는 강력한 무기예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 앞으로 무시당할 일이 확 줄어들 거니까 꼭 끝까지 챙겨가세요. 일단 불편한 진실부터 말씀드릴게요. 무시당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무시당하는 사람한테는 공통점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불편한 상황에서 웃어요. 누가 기분 나쁜 말을 던졌어요. 뭐라고 해야 하나 고민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 헤헤 하고 웃어버려요. 왜요? 일단 넘기고 싶으니까요. 분위기 망치기 싫으니까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면 내가 예민한 사람 되는 것 같으니까요. 근데요, 상대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이렇게 해도 되네? 이 사람 만만하네? 이렇게 인식이 박혀버려요. 웃을 상황이 아닌데 웃었거든요. 상대는 당연히 오케이 사인으로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다음에 또 그래요. 더 심하게 해요. 한번 통했으니까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만하게 보이는 첫 번째 이유예요. 불편한 감정을 웃음으로 묻어버리는 습관. 심리학에서는 이걸 유화 반응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상대를 달래려고 본능적으로 굽히는 거예요. 싸움 나면 안 되니까 일단 웃고 보는 거죠. 문제는 이게 한번 시작되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상대는 점점 더 선을 넘고 여러분은 점점 더 참게 돼요. 두 번째 특징이요. 거절을 못해요. 부탁이 들어왔어요. 솔직히 하기 싫어요. 시간도 없고 에너지도 없어요. 근데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그래 알았어. 이게 자동으로 튀어나와요.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입이 먼저 수락해버려요. 왜 그러냐고요? 거절했을 때 분위기가 쌓여지는 게 너무 무섭거든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쩌지? 관계가 틀어지면 어쩌지? 내가 이기적인 사람으로 보이면 어쩌지? 이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해요. 그래서 일단 수락해요. 내 상황이 안 되는데도 오케이 해버려요. 지금 당장의 불편함을 피하려고 나중에 더 큰 불편함을 사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변에서 여러분을 뭐든 해주는 사람으로 인식해요. 아무 때나 불러도 오는 사람, 뭘 시켜도 하는 사람, 거절 안 하는 사람, 이게 존중이에요? 아니죠. 이건 그냥 편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호구라서 편한 거예요. 부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절 안 당하니까 좋죠. 근데 그게 여러분을 존중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이 만만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세 번째, 사과를 입에 달고 살아요. 미안해. 내가 신경 못 썼네. 내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이런 말 자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요, 진짜 잘못해서 사과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습관이에요.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색해지면 일단 사과해요. 뭔가 불편하면 내 탓으로 돌려요. 그래야 상황이 빨리 정리되니까요. 내가 한 발 물러서면 갈등이 안 생기니까요. 상대가 기분 나빠 보이면 일단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부터 해요. 근데 이게 반복되면요,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저 사람이 잘못한 거구나. 항상 저 사람 책임이구나. 이렇게 굳어져 버려요. 사과는 잘못했을 때 하는 거예요. 잘못 안 했는데 사과하면요, 그게 인정이 돼버려요. 내가 아래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고개 숙이니까 상대는 당연히 위에서 내려다보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요. 관계에서 항상 의리해요. 이 사람이랑 있으면 불편해요. 나한테 도움도 안 돼요. 만나고 나면 에너지가 빠져요. 근데 관계를 못 끊어요. 왜요? 미안하니까요. 그래도 정이 있으니까요. 끊으면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맞춰요. 양보해요. 참아요. 내가 손해보는 걸 기꺼이 감수해요. 상대가 약속을 어겨도 내가 이해하고 상대가 무례하게 굴어도 내가 넘어가요. 상대가 나를 불편하게 해도 내가 먼저 연락해요. 이런 사람이요. 점점 더 무시당해요. 당연하죠. 본인이 먼저 본인을 무시하고 있으니까요. 나조차도 나를 귀하게 안 여기는데 남이 왜 귀하게 여기겠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아, 그럼 나쁜 놈처럼 굴어야 하나? 싸가지 없이 굴어야 존중받나? 막 퉁명스럽게 대해야 하나?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똑같이 착한데 존중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비밀이요. 딱 한 가지예요. 경계선. 심리학에서 말하는 바운더리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부터는 안 돼. 이 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무시당하는 사람들은요. 이 선이 없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선이 있긴 한데 스스로 허물어버려요. 상대가 선을 넘어도 그냥 넘겨요. 불편한데 괜찮은 척해요. 속으로는 열받는데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요.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요, 선이 어딘지를 몰라요. 아, 여기까지 해도 되네? 그럼 더 해볼까? 이렇게 점점 더 침범해요. 반대로 존중받는 사람들은요, 선이 명확해요. 그리고 그 선을 지켜요. 누가 선을 넘으면요, 표현해요. 화내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차분하게, 근데 단호하게 말해요. 그거 좀 불편한데요. 나는 그건 안 할 것 같아요. 그 말은 좀 기분 나쁘네요. 이 한마디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요. 상대가 아, 이 사람은 아무렇게나 대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경계선이 단단하고 어떤 사람은 허물어지는 걸까요? 성격 차이예요. 타고난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 학습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쌓인 습관이에요. 어릴 때부터 이런 말 많이 들은 사람들이 있어요. 참아야 착한 아이야. 네가 양보해. 내가 이해해줘. 싸우지 마. 네가 먼저 사과해. 이런 환경에서 자라면요. 감정 표현이 위험하다고 각인돼요. 내 감정을 드러내면 혼난다. 싫다고 하면 미움받는다. 화내면 나쁜 애가 된다. 이게 뇌에 박혀버려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요. 본능적으로 감정을 눌러요. 속상한데 내가 예민한가? 불편한데 이 정도는 참아야지. 저 사람은 원래 저러니까 내가 맞춰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검열해요. 근데 웃긴 건요. 감정을 누르면 누를수록 경계선이 약해져요. 경계선이 약해지면 더 무시당해요. 더 무시당하면 더 참아요. 완전 악순환이에요. 빠져나오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이걸 끊어야 해요. 근데 어떻게요?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예요. 구체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앞에서 말한 네 가지 문제 있잖아요. 그거에 딱 맞는 해결책이 있어요.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에요. 내일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 불편할 때 웃는 습관 있다고 했죠? 이거 고치는 방법이요. 무표정 3초예요. 누가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그 순간 웃지 마세요. 3초만 아무 표정 없이 상대를 바라보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그냥 빤히 쳐다보세요. 어색해도 참으세요.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요. 상대가 엄청 불편해져요.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원래 무례한 사람들은요. 상대가 헤헤 웃어주니까 계속하는 거거든요. 반응이 좋으니까 더 하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없으면요? 아, 내가 선 넘었나?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상대가 알아서 민망해해요. 침묵이 여러분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두 번째, 거절 못하는 거요. 이거 해결법은 타이밍 벌기예요. 부탁이 들어왔을 때 바로 대답하지 마세요. 일단 생각해 볼게요. 이 말을 던지세요. 이게 끝이에요. 지금 당장 대답 안 해도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거절 못하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압박감을 느껴요. 지금 당장 대답해야 할 것 같고, 거절하면 분위기 이상해질 것 같고, 상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뭐라도 말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수락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벌면요?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지, 할 수 있는지 판단할 여유가 생겨요.
그리고 나중에 거절할 때도요. 미안한데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말하면 돼요. 상대도 덜 당황하고 여러분도 덜 부담스러워요. 거절은 나쁜 게 아니에요. 나와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뭐든 다 해주는 사람은 존중받는 게 아니라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알아야 해요. 세 번째, 습관성 사과요. 이거 고치려면요. 그냥 입을 다무세요. 늦었을 때 미안해도 하지 마세요. 기다려줘서 고마워도 하지 마세요. 그냥 차가 막혔네. 바로 시작하자.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자기 개발 책에서는 미안해 대신 고마워를 쓰라고 하잖아요. 근데요, 그것도 뻔한 얘기예요. 무례한 사람한테 기다려줘서 고마워하면요? 그 사람은 고마워해라 하고 생각해요. 여전히 자기가 위에 있다고 느껴요. 감사도 일종의 굽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사과를 안 하면 상대는 당황해요. 왜 눈치를 안 보지? 이 사람 원래 이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뻔뻔함이 여러분의 권위를 만들어요. 사과도 감사도 필요할 때만 하는 거예요. 진짜 잘못했을 때 사과하고 진짜 고마울 때 감사하는 거예요. 매번 습관적으로 하면 그 말의 무게가 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위치도 계속 낮아져요. 네 번째, 관계에서 항상 을인 거요. 이건요, 손절의 기준을 세워야 해요. 모든 관계를 다 유지할 필요 없어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무시하는 사람, 만나면 에너지가 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리를 둬야 해요. 정 때문에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굳이 싸우면서 끊을 필요 없어요. 선전포고할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멀어지면 돼요. 연락 빈도를 줄이고 약속을 덜 잡고 점점 희미해지면 돼요. 상대가 뭐라고 하면요? 요즘 좀 바빠. 이 한마디면 돼요. 설명할 필요도 없고 사과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해요. 그걸 아무한테나 쓰면 안 돼요. 나를 존중하는 사람한테 쓰세요. 나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한테 쓰세요. 그게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사람한테 시간 쓰면서 왜 나는 존중받지 못할까 고민하면 안 돼요. 그 관계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핵심 무기 하나 알려드릴게요.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한마디예요. 누가 나를 무시했어요. 대놓고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그 순간 써먹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예요. 지금 하신 말씀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이거예요. 이 한마디가 왜 강력하냐면요. 상대한테 자기 말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어요. 원래 무례한 말 하는 사람들은요. 상대가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헤헤 웃거나 아무 말 없이 참거나. 그게 지금까지의 패턴이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되물으면요. 순간 당황해요. 내가 뭐라고 했지? 그게 그렇게 들렸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을 머릿속으로 다시 재생하게 돼요. 여러분은 화내지 않았어요.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그냥 차분하게 질문만 했어요. 근데 상대는 자기가 선 넘었다는 걸 깨달아요. 순간적으로 수비 모드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고수의 대응이에요.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이 돼요. 뭘 별것도 아닌 걸로 화를 내, 예민하네? 이런 소리 듣기 딱 좋거든요. 상대가 오히려 피해자 코스프레 하기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질문으로 받아치면요. 상대가 할 말이 없어져요. 방어할 수가 없어요. 자기 말을 스스로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질문의 또 다른 장점이요. 혹시 진짜로 오해였으면 정정할 기회도 생겨요. 내가 그런 뜻으로 말한 거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면 넘어가면 되고요. 근데 진짜 무시한 거였으면 상대가 민망해하면서 물러나요. 어떤 경우든 여러분이 손해볼 일이 없어요. 정리할게요. 무시당하는 건 성격 문제가 아니에요. 습관 문제예요.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어요. 타고난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와서 그런 거예요. 불편할 때 웃지 마세요. 3초만 무표정으로 버티세요. 거절할 때 바로 대답하지 말고 시간을 버세요. 사과나 감사를 습관적으로 하지 마세요. 필요할 때만 하세요. 나를 무시하는 관계는 조용히 정리하세요. 그리고 누가 선을 넘으면요. 차분하게, 근데 단호하게 말하세요. 그거 좀 불편한데요. 지금 하신 말씀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이 한마디면 충분해요. 싸울 필요도 없고 화낼 필요도 없어요. 질문 하나가 여러분 대신 싸워줄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은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내가 나를 존중하면 남들도 나를 존중해요.
내가 나를 만만하게 여기면 남들도 만만하게 봐요. 결국 시작은 나예요. 남이 바뀌길 기다리면 평생 기다려야 해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해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바꿔보세요. 불편한데 괜찮은 척하지 마세요. 웃으면서 넘기지 마세요. 그거 하나만 바꿔도 주변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진짜예요. 한 달만 해보세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다르게 대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될 거예요. 아, 존중은 받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구나.